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은입니다. 이번 영상은 드디어 토익 관련 영상입니다. 사실 옛날부터 꽤 오래 전부터 이제 토익 관련해서 영상을 따로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서야 이렇게 영상을 찍는 이유는 솔직히 어려웠어요. 제가 토익 만점자도 아니고 또 영어 선생님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영어 천재도 아닌데 이런 영상을 찍어도 되는 건지 스스로 고민이 많이 돼서 그동안 찍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유튜브로도 꾸준히 요청이 있었고 또 최근에 제가 인스타그램 Q&A를 올렸었는데 보고 싶으신 컨텐츠가 있냐는 질문에 이제 토익 공부법, 토익 자격증, 영어 공부법 이런 답변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드디어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공부법은 정답이라고 하긴 어렵고요. 지극히 주관적인 저만의 생각과 경험을 토대로 한 공부법임을 말씀드립니다. 오프닝이 길었네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우선 저의 영어 베이스와 토익 점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를 졸업했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외대생? 영어 잘하겠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물론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지금도 많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영어가 주전공이 아니고 또 복수 전공은 일본어를 했어요. 또 영어권 나라에는 여행 경험도 없고 유학 경험도 없는 정말 토익 독학러입니다. 제가 처음 토익을 접한 게 이 대학생 때인데요. 이제 가장 기본적인 자격증인 토익을 한번 부셔보자 해서 독학을 준비했어요. 그때 제가 처음 받았던 점수가 800대 초중반쯤으로 기억이 나요. 이후에 유효 기간이 끝날 때마다 여러 번 시험을 더 응시해서 쳤고 가장 최근에 받은 점수가 920점입니다. 솔직히 베이스가 아예 없다. 나 노베이스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학원을 등록해서 다니는 걸 더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저도 토익은 독학을 했지만 토익 스피킹은 또 학원을 다녔거든요. 이렇게 뭔가 나는 베이스가 아예 없다 하시는 분들은 학원의 도움을 받는 게 저는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제가 직접 구매해서 실제로 사용했던 토익 교재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처음 독학을 결심했을 때 구매한 책이 토마토 토익 베이직입니다. LC, RC 둘 다 구매했고요. 이게 알아보니까 2018년쯤에 책이 개정돼서 지금 표지가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구매했을 당시에는 빨간색, 초록색이었는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그런데 신토익으로 바뀐 것 말고는 내용은 사실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서를 풀고 실전서를 푸는 것과 기본서를 안 풀고 바로 실전서를 푸는 거는 정말 다르다고 생각해요. 이게 물론 시간이 촉박하면 바로 실전서를 들어가야겠지만 어떤 것이든 기초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기초 화장 안 하면 화장 빨리 무너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기본을 다듬어 놔야 다음 단계를 수월하게 이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저처럼 학원을 다니지 않고 독학하시려는 분들은 기본서부터 구매하는 걸 추천드려요. 이제 리스닝 기본서 한 권, 리딩 기본서 한 권 이렇게 각각 끝내고 실전서로 넘어갔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서 후기가 많고 무난하게 괜찮을 것 같은 교재를 골랐는데요. 제가 공부한 교재는 해커스 토익 실전 천재 1, 2입니다. 둘 다 LC, RC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사용한 실전서는 이거. ETS 토익 정기시험 기출문제집 2000입니다. 2000 이렇게 읽는 게 맞나? 무튼 이거 제일 최근에 구매했고요. 요즘 교재를 사면 대부분 교재는 앞부분에 그 수준별 학습 플랜이 나와요. 이미 잘 짜여서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사용했던 그 해커스 토익 실전 천재도 2주 완성 플랜, 4주 완성 플랜 이런 식으로 이미 플랜이 잘 짜여 나와서 그 플랜들 중에 내가 잘 따라갈 수 있겠다 싶은 플랜을 선택해서 그대로 그 플랜에 맞춰서 공부를 하는 게 좋고요. 저도 실제로 그대로 그 플랜에 맞춰서 공부를 했습니다.
실전서를 공부할 때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세 가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문제집에 풀지 않고 답안지에 문제 풀기. 교재 뒷부분에 앤서 시트를 직접 가위로 오려서 문제집에 체크하지 않고 이제 바로바로 마킹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서를 풀 때는 막 줄도 긋고 모르겠으니까 별표도 치고 여러 번 이렇게 막 그어가면서 그렇게 문제집에 문제를 풀었는데 실전서를 풀 때부터는 문제집에 아예 표시를, 흔적을 남기지 않고 바로바로 답안지에 마킹하는 연습을 하면서 문제를 풀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리스닝 점수에 굉장히 효과적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제 시험처럼 시간 재기. 이제 실전부터는 시간 감각도 실력이에요. 그래서 시간 감각을 올려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귀에 뭐 꽂지 않기. 이게 무슨 말이냐? 리스닝을 할 때 이어폰이나 에어팟을 사용하지 않고 노트북이나 휴대폰으로 그냥 스피커처럼 틀어두는 거예요. 이게 휴대폰에 어플을 다운받으면 보통 리스닝 파일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스피커처럼 틀어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 시험장에서는 귀에 뭘 꽂지 않거든요. 시험장 그 큰 스피커에서 내레이션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의 보통 집에서 노트북으로 리스닝을 틀어놓고 그냥 문제를 풀었어요. 이게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이어폰을 꽂은 적도 있지만 정말 가끔이고 또 리스닝, 리딩 둘 다 쭉 푸는 게 베스트지만 예를 들어 오늘은 진짜 나가서 공부하고 싶다. 이런 날에는 리스닝은 크게 틀어두면서 집에서 공부하고 리딩은 카페에 가서 푸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은 토익 공부법입니다. 이제 파트별로 들어가기 전에 토익 공부법을 떠올렸을 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첫 번째, 나에게 맞는 공부량과 공부 시간을 정해서 꾸준히 공부하기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짜여진 플랜들, 그것들을 내가 수월하게 해낼 수 있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스스로 할 수 있는 양, 그리고 시간을 정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는 월, 화, 수, 목 매일 2씩 공부를 해요. 2. 그런데 누군가는 중간중간 쉬어야 돼. 월 4, 화 0, 수 4, 목 0. 이런 식으로 공부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두 사람 다 팔만큼 해낸 거거든요. 그만큼 자기에게 맞는 그 공부 성향과 방법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단어장은 굳이 사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물론 단어장이 있으면 활용을 해도 좋겠지만 그 교재에 나오는 모르는 단어들만 해도 정말 많거든요. 진짜 머리가 지끈해. 그것만 매일 적어도 충분히 단어장이 완성이 돼요.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저는 그때그때 수첩에 적어서 옮겨놓거든요. 그리고 그걸 매일 이렇게 복습하면서 외워요. 그게 모이면 결국에는 또 나만의 단어장이 돼요. 그래서 뭐 단어장이 있다면 활용을 해도 좋겠지만 굳이 안 사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제가 토익 공부를 하면서 사용하는 노트인데 이게 단어만 적어 놓은 건 아니고 문법 공부할 때 기본서 문법에서 어려울 때 문법도 적어두고 단어도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막 공부를 했던 저만의 단어장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분사는 형용사 역할 이런 식으로 자신의 단어장을 만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약한 부분 제대로 기억하기. 이제 구체적으로 파트별로 볼게요. 우선 파트 1, 2는 기본서 확실하게 끝내기. 파트 1은 사진 묘사기 때문에 말 그대로 사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또 기본서부터 계속 문제를 풀다 보면 자주 나오는 표현, 뭐 시제나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수동태, 능동태 이런 게 좀 들려요.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이제 파트 2는 컨디션에 따라 아무래도 기복이 좀 있는 파트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저는 LC 중에 이 파트가 제일 긴장이 되거든요. 우선 핵심은 의문사 잘 듣기.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못 들었으면 과감하게 포기해서 찍고 다음 문제 넘어가기. 이게 못 들었어. 근데 A야 C야? 앞에 A 했으니까 A는 아니겠지? 막 이러고 있으면 다음 문제 못 들어요. 다음 문제 집중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대신 혼자 파트 2를 풀이할 때 최대한 해설지를 보지 않고 계속 들으면서 정답을 맞춰보려고 노력해보는 게 좋아요. 이 틀린 원인이 단어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억양이나 발음이 좀 나한테 낯설어서 그런 거일 수도 있거든요. 이제 두세 번 들어도 모르겠으면 그때 해설지를 보는 게 좋습니다. 파트 3, 파트 4는 한 내레이션의 문제가 3개인데요. 무조건 문제 미리 읽어두기. 이게 내레이션 들으면서 동시에 답 체크를 하고 있어야 돼요. 내레이션 다 끝나고 문제 읽어줄 때는 이미 다음 문제 3개를 읽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문제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고 정답률도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파트 5, 6는 빈칸 채우기 파트인데 따로 특별한 팁은 없고 솔직히 이 파트도 기본서랑 실전서로 확실하게 공부해두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파트 5의 문법들, 뭐 시제나 전치사, 동명사 이런 문법들은 기본서를 공부할 때 확실하게 해둬야 되고 또 어휘는 단어를 많이 외우는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파트 6는 좀 긴 지문의 빈칸의 앞뒤 맥락을 파악해서 빈칸을 채우는 건데 정답은 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지문을 빠르게 읽어보는 편입니다. 그래야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아예 지문 처음부터 다 읽어보는 편이에요. 이제 파트 7에서는 이메일, 뭐 신문 기사, 회사 채팅창 같은 게 나오는데 이 흐름을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마지막 파트는 이제 대환장 파티죠. 지문 하나 읽는 것도 시간이 촉박해 죽겠는데 지문 두세 개가 같이 팍 나오니까 숨이 턱 막히는 뭐 그런 파트인데 이제 중요한 건 지문을 다 읽진 않기. 우선 문제를 먼저 읽고 관련된 지문과 내용을 빨리 찾아야 돼요. 이건 연습을 많이 하면 이 찾는 속도가 조금씩 빨라져요. 특히 문제 중에 예를 들어 A 지문과 C 지문의 힌트를 합쳐야 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제 실전서를 계속 풀다 보면 문제만 읽어도 아, 이거 지문 2개는 봐야 되네 하는 감이 생기거든요. 이 실전서를 계속 풀면서 힌트를 찾는 눈을 만들어야 돼요. 다음은 공부법에 이어서 이제 실제 시험장에서의 몇 가지 팁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저는 시험 시작 안내가 나오는 동시에 바로 파트 5를 펼쳐서 몇 문제 정도 풀어요. 이거는 여유가 있으면 이 방법을 추천드리고 여유가 없다. 그럼 그냥 시험 시작 안내가 나오고 파트 1 설명이 나올 때 파트 1 사진들을 전체적으로 슥슥 보는 게 좋아요. 화분에 물을 주고 있네? 오피스에서 일하고 있네? 거리에 아무도 없으니까 분위기에 대해서 얘기하려나? 이런 식으로 그냥 쓱쓱 보면서 파악하기. 그리고 시험 후반부로 갈수록 당연히 집중력이 조금씩 떨어지는데 그래도 집중력 끝까지 끌고 가기. 저도 사람이니까 뒤로 갈수록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래도 집중력 끝까지 끌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이 아까우니까. 그런 마음으로라도 집중하기. 그리고 또, 이제 리스닝은 저는 모르면 바로 찍고 넘어가는데, 리딩은 두세 번 생각해도 모르겠다 싶으면 잠시 보류하고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우선 끝까지 다 푼 다음에 보류했던 문제 두세 개, 뭐 몇 가지 있을 텐데, 다시 보류했던 문제들로 돌아가서 문제를 풉니다. 근데 이 방법은 조심스럽게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보류했다가 나중에 시간이 촉박해서 마킹도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은 여유 시간이 조금은 남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가끔 이제 이건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리를 떠시는 분이 있으면 그렇게 신경이 쓰여요. 계속 난 안 보인다. 난 저 사람이 안 보인다. 모르는 사람이다. 저 다리 떠는 건 내 점수에 중요하지 않다. 이러면서 엄청 스스로를 마음을 잡거든요. 괜히 신경 쓰여 뭔가. 계속 다리 떠시고 아무튼 그런 빌런이 나타난다면 멘탈 잡기. 이 정도가 저의 소소한 팁입니다.
결국엔 조금 뻔한 얘기겠지만 리스닝은 많이 들을수록 귀가 열리고 또 리딩은 많이 외우고 많이 풀어볼수록 실력이 오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저의 토익 공부법 핵심은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공부하기, 그리고 복습하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 복습은 제가 토익뿐만 아니라 모든 공부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인데요. 오늘 파트 1을 했다면 내일 파트 1, 2, 오늘 데이 3를 뿌셨다면 내일은 데이 3, 4 이런 식으로 전날 공부한 내용을 짧게라도 전체적으로 훑으면서 복습을 하고 본 공부에 들어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복습의 힘이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꽤 크거든요. 제 공부법이 정답은 아니지만 궁금해 해주셨던 분들께, 그리고 토익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소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